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 가족들. 최첨단 미세한 테크놀로지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 다이치 마모루,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엄마 다이치 세이코, 중2병에 심하게 걸린 다이치 노조미, 열혈 초딩 문제아 다이치 다이. 어느 날 이 가족에게 팩스 한 통이 날아오는데요. 그리고 신박하게 전자레인지에서 전투복으로 환복할 수 있고 통신 장비 역할을 하는 마스터 카드가 발송됩니다. 이들의 계약 조건은 임무에 성공하면 우리 돈 9,800만 원이라는 보수가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첫 번째 임무, 지구로 다가오는 거대한 혜성을 막아라. 잠시 꿈 같은 환상이 지나가고 별일 아닌 듯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시작합니다. 학교로 온 다이는 이 작품의 최고 귀여운 캐릭터 시라토리 엘렌과 만나는데요. 허허, 성공했었어야지. 한편 미국에선 우주에서 거대 혜성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포착하고 비상사태가 되어버립니다. 대우주 혜성 미사일을 쏴보지만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혜성. 추락 지점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됩니다. 회사에 출근한 아버지는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카드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역시나 거대한 혜성은 태양을 가리고 일반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변신. 아, 뭐지 이 병맛스러움은? 엄마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멋진 비클로 재탄생합니다. 그리하여 혜성에서 떨어진 촉수괴물이 지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엘렌, 정체가 궁금하죠. 변신을 했더라도 엄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기에 집으로 돌아와 집문서와 비상금을 찾고 있습니다. 노조미는 아직 사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친구들과 학교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다이치는 가족들에게 현재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끝장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조미는 방어 타입으로 등장과 동시에 떨어지는 전투기를 잡아 학교 친구들을 구해냅니다. 오호, 노조미 개쎄. 다이와 노조미는 하늘 위에 있는 괴생명체에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망치의 모로 혜성을 밀어내는 다이. 이렇게 해서 지구방위 가족의 첫 번째 미션은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족들에겐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꽤나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이 둘의 부부관계는 결혼 N년 차에 접어들면서 권태기를 맞이해 하루하루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 없이 늘 과중된 집안일로 바빴던 딸 노조미, 바쁜 일상으로 집안일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엄마 세이코, 직장에선 늘 무시당하고 뒤룩뒤룩 찐 살과 무기력함으로 용기도 없고 자학적이게 변한 아버지 다이치,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 때문에 왠지 모르게 어긋나가는 막내 다이. 엄마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이혼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そりゃ無理だ。地球防衛規則第1条第1項、防衛任務は家族の成員に限り有効とする。それに一度契約したら最低半年間は任務を続けないと。 뭐지 이 애니메이션?
지구를 지키기로 했지만 어쨌든 노조미는 지금 현재 가족들의 상태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슬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엄마는 딸에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데요. なんで私たちが地球を守んなきゃいけないのよ。一攫千金のチャンスなんだと思えばいいのよ。私受験あるのに、じゃあ母さんは私が勉強できなくてもいいっていうの？あんた他に何の取り柄もないから勉強くらいしといた方がいいかもね。 이때 다이의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 노조미는 이때를 기회 삼아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다며 선생님 앞에서 자기 가족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何もかもバラしてやる。地球大変身。뭐야. 이때 TV에서 중국의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가족 상황이야 어찌됐던 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가족들. 이곳에서 다이는 이 구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구슬에서 갑자기 파란색 털복숭이가 태어나는데요. 외계 생명체로 보이네요. 한 번 더 진화를 하더니 눈깔이 이상한 토끼가 등장. 다이는 이 생명체의 이름을 헨이라고 지어주고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다가 출동하는 주인공 일행들. 우주에 거대 전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격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에 아버지는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마이티 로봇을 꺼내 싸우자고 합니다. 와, 뭐야, 완전 멋있는데? 검을 꺼내 일격 필살, 적을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헌데 병맛스럽게도 어떠한 기술과 이런 로봇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로봇의 사용료는 1억엔. 너무나도 비싼 사용료에 앞으로 가족들은 이 멋진 로봇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쉽다. 빚이 생긴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족들. 견제하지 못하면 은하계 변두리 행성에서 10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열심히 지구방위 임무를 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엄마는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캐시 무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기본기를 다져 지구를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자신들의 업무와 학업을 끝내고 늦은 밤 놀이터에서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하는 가족들. 일상생활과 지구 지키기,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서 가족들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밤샘 특훈에 가족들은 피곤해하는데요. 노조미도 추억의 MD를 들으며 잠을 청하는 중. 이 MD 오랜만이죠. 막간의 TMI로 지금 노조미가 듣고 있는 요 MD, 소니의 MZ-R55 모델입니다. 다이치는 새로운 기획안을 내지 못하고 회사에서 탈탈 털리는 중. 경쟁사에선 테크노펫이라는 포켓마루를 신제품으로 만들어 불티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몰게 되고, 다이치는 지구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난감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도 끝내 포켓마루가 귀엽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존재를 인정해버립니다. 많이 팔렸다 보니 그만큼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포켓마루. 이때 포켓마루 여러 마리가 거대한 맘모스 포켓마루가 되어 지구를 공격하는데요. 출동한 지구방위 가족. 다이치는 포켓마루를 없애면 안 된다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며 포켓마루를 설득시킵니다. 頼むポケマルにチャンスをやってくれ。みんなまだポケマルの全てを知らないんだ。それぐらい素晴らしいんだ。それぐらい可愛いんだ。わかるだろう。ここにはお前が遊べる場所がないんだよ。 오, 마음이 진정 통했던 것일까요? 이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엘렌이 이야기합니다. これがオタクの力？ 이때쯤 국회에선 지구방위 가족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주인공들을 쫓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정말 애들 보라고 만든 게 맞을까요? 이 남자랑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 남자와 술을 먹다 남자가 잔뜩 취하자 시부야의 한 호텔로 데려가기까지 합니다. 이 시부야역에 하치 모양의 외계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 시부야의 하치는 기르던 주인이 죽은 뒤에도 역 앞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일화로 유명해진 일본의 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상위 버전인 오스의 개가 있죠. 어쨌든 또다시 지구가 위협에 처하자 엄마 역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과 합류, 개뼈따기 모양의 폭탄을 이용해 하치 로봇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정말 놀랍지도 않게 아버지 다이치 역시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과 통하는 게 많고 말이 잘 통하는 여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쌍방인가? 심지어 그 상대가 다이의 담임 선생님. 이렇게 하루하루 지구를 지키고는 있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가 쉽사리 해결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이코는 地球防衛だかなんだかこの馬鹿げたことさえなければ私たちそれぞれ別々に暮らしてさ今頃もっと気楽で自由に楽しく過ごしてるはずだもん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취해서 길을 가다 아들과 마주친 세이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知り合い知らないわ 와, 이건 진짜 쓰레기 아니냐? 이때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고 다이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나 빅뱅 크래셔라는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이 폭탄과 함께 자신도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다행히 엘렌의 도움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1億円なんてことしてくれたのだい結局俺なんかより金かよ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는 이 가족. 엘렌은 어디론가 연락을 취합니다. これ以上任務を任せていてはいずれこの星を壊滅しかねません。大至急もっと秩序と統制の取れたメンバーの選定を要請します。 엘렌은 지구 방위를 맡긴 의문의 조직에 의해서 파견된 지구 담당 감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의 지구 방위 고위층에선 그대로 그 가족들을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엘렌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뭔가 슬퍼 보이는 과거가 있어 보이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는 엘렌. 다이는 치료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엘렌은 일전의 전투에서 다이를 구하게 되며 우주식물의 꽃가루를 뒤집어 써서 우주 꽃가루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거기에 몸이 점점 성숙해지기까지. 엘렌은 다이에게 지금 현재 해안가에 등장한 우주 꽃게물의 꽃의 물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혼자 출동하는 다이.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자신을 희생해가며 이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은 모두가 그렇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이 우주 꽃게물에게 필살기를 시전. 다행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이는 꽃의 물을 가져와 엘렌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엘렌. 그리고 꽃의 물을 가져왔던 이 꽃을 다이가 엄마에게 선물로 주며 지구방위 가족은 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1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일본에서 방영되었던 지구방위 가족은 국내에서도 투니버스에서 방영해 인기를 끌었던 나름 숨어있는 띵명작입니다. 일반인이 히어로가 되어 지구를 지킨다라는 탈을 쓴 본격 가족 갈등 애니메이션인데요.
원래는 26화로 마무리 짓는 애니메이션이었지만 당시 시청률이 너무나도 저조해 일본 현지에서 12화에 마무리를 지었고 추후 DVD가 발매되면서 엘렌이 강조되는 이 13화가 추가돼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도 꽤나 저 같은 매니아가 많이 있지만 뭐 다른 서브컬처나 후속작을 기대해보기는 힘든 작품이 되었죠. 나름 소재도 괜찮았고 작품에 등장하는 떡밥들도 회수만 잘 됐으면 정말 더 레전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씩은 부족하고 모자랐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놓아진 지구를 구해야 하는 임무를 통해 조금씩 가족 서로가 마음을 여는 부분은 좋긴 했으나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다소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그 시절에 투니버스에서 방영했지? 라는 의문이 들긴 하죠. 약간 일본판 블랙 코미디 장르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누가 이들에게 지구를 지키라고 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는 떡밥만 무성한 작품. 하지만 그럼에도 이 그림체나 엘렌의 존재감 하나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기억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이 지구방위 가족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이 작품의 추억들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얄리의 아재 비디오